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거든요. 동네에 환갑 잔치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골골 120세가 됐건 88 120세가 됐건 어쨌든 평균 수명이 이렇게나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 오롯이 이제 나만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 생각을 하고 내가 자식들 쳐다보고 있고 하면 이 자식들이 안 좋아져. 하다못해 부모가 그 자식한테 집착하고 매달리면 이 애들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세대까지는요. 부모한테 내가 안 해도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하건 우린 죄책감이라도 갖거든요. 이게 자랑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라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요.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 40대 후반, 50대부터 60 중반, 70대까지 이 세대들이 우리가 부모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삶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서 내 마음에 그래도 부모를 안 모시는 건 죄책감이 있고 자식한테는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요 정도 간섭할 수 있지 않나? 요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아니라고 하세요. 나 애한테 기대 안 해.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를 통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포 세대예요. 부양을 포기한 세대. 근데요, 이건 부양을 포기하면 되는, 부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되는 세대긴 해요. 포기는 뭐냐면요, 내가 기대를 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지들한테 올인했는데,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도 현실을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남의 얘기를 들어서 보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고 마음으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요, 기대했다 포기하는 건 내 마음에 또 구멍을 냅니다. 서운해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내 마음이 단단해야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이 천당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남은 시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많이 남은 이 시간을 내가 정말 행복하게 나를 위한, 나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50년 동안 부모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회사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먹고 살겠다고 사람들하고 어쨌든 나를 숙이고 나를 억압하고 내 감정을 참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시간 이 반은 그래도 반 정도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사람인데. 부모에게서 받은 교육, 그 유교적 교육의 뿌리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노년에 파산을 하고 노년에 거지가 되는 게 불효파산이랍니다. 자식들이 그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빼갈 때 아니야. 나도 내 노후를 해야 되를 부모니까 내가 참아 못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아 못해서 주기도 하고 뭐냐면요. 에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지 부모인데 지가 잘 되면 나를 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줘보면요. 가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가 힘들고 힘들지만 이제 더 이상 부모한테 뜯어갈 게 없으니까 안 오고 부모를 등한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돼도 사랑은 내리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자식도 자식이 있어요. 자기 자식 해주기 바빠요. 그런데 부모한테 주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얘기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평균치 이상입니다. 반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반도 제가 아주 순화를 해서 하는 얘기고요. 점점 갈수록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 거예요. 우리 낀 세대가 못한 거거든요.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모가 단단하게 자기 노후를 자기가 행복하게 살면요. 자식들도 오히려 더 자주 와요. 더 자주 보고 싶어 하죠. 왜? 가면 즐거우니까. 가면 재밌거든요. 그 부모가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있으면요. 아이들도 나하고도 좀 놀아줘요. 우리 언제 하루 좀 봐요. 이걸 아이들이 자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 내가 다 줬으니까
근데 니네는 잘 사는데 나 좀 봐줘. 우리 좀 도와줘. 이러고 있으면요. 안 와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자식과 부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파산에 불효 파산이 85%였고요. 거의 90%, 80 몇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자기가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중에 10%가 뭐였냐면요. 팔랑귀 파산입니다. 그래 좋아요와 댓글은 사랑입니다. 구독은 무료예요. 내가 앞으로 한 20-30년 연금 조금씩 받고 뭐 품위를 아주 상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적당한 품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내가 젊을 때 그래도 이렇게 폼나게 살았는데 이거 갖고 품위만 유지하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나 좀 폼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한 번씩 오면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 먹이고 싶고 이게 결국 욕심인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걸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말에 속아서 그래서 사실은 뭐 라임 사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뭐 이자 많이 준다고 하고 100% 확실한 투자라고 하니까 내 여윳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그래서 정말 길바닥에 나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빚까지 짊어지고 나앉아서 결국은 내가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아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나이가 저도 나이 먹었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닌 것. 그 사회적인 그런 자신감을 잃고 나면요. 사람이 귀가 더 얇아진대. 더 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내 인생의 돈 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간절해지면요. 이게 갈증이지 않습니까? 나 이게 내가 마지막 뻥튀기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허기질 때 허겁지겁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건 이게 밥인지 똥인지 독인지 모르고 먹게 됩니다. 일단 내가 지금 배고프고 갈증 나는 거 해소하기 바빠서 원효대사였나요? 그 해골의 물을 그렇게 달게 먹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해골물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 근데 이것도요. 이게 결국은 내가요. 마음이 단단하면 이렇게 혹 안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건 내가 나를 아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건 나의 능력치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조금 더 객관적이 됩니다. 이게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입각한 정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헛소리에 훅 끌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를 하거나 이런 손실을 입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살기 위해선 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착한 거 이거 포기가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이건 지금 시절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